어제 안희정 전 지사의 또 다른 성폭행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장을 냈죠. 첫 피해자로 언론 인터뷰에 응했던 김지은 씨와 달리 이 두 번째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우려해서 지금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김지은 씨에 대한 비방, 음해 글이 지금 온라인에 퍼지고 있고요. 이런 모습 보면서 그 안희정 캠프 출신 인사들이 중심이 된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 지난 3월 8일 1차 성명서에 이어서 또 2차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김지영과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는데요. 익명을 요청하셨고 불가피하게 음성도 좀 변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지은 씨랑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캠프에서 함께 계셨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함께 일을 하셨고? 예. 가까우셨나요? 네, 아주 가까운 사이였죠. 그리고 충남도로 가서 일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네, 그러진 않았습니다. 김지은 씨가 충남도에서 일하는 사이에도 계속 연락을 취하셨나요? 예, 계속 연락을 하고 주고받던 그런 사이입니다. 네. 지난번 성명에서 제보를 받겠다라고 밝혔잖아요. 어떤 제보들이 왔습니까? 많은 시민분들이 2차 가해 내용, 그러니까 김지은 씨에 대한 허위 사실들과 음해 내용들, 그런 것들을 다 캡처를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닷새 동안 거의 수천 건을 받았어요. 예. 그 내용들을 보면 가계정으로 이렇게 매크로를 돌려서 한 흔적들이 보이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글들이 여러 번 반복돼서 여러 그 매체들에 올라가 있는 그런 정황도 포착이 됐고요. 예. 그렇다면 김지은 씨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그런 악성 댓글들이 뭔가 조직적으로 지금 달리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할 만큼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거지, 그 허위 사실들이. 네. 근데 그 말은 김지은 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측에서 그 사실들을 비틀어서 허위 사실로 만들어서 유포를 시킨다. 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말들입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조직적으로 그런 댓글을 유포시킨다고 추정하십니까? 어디까지나 이제 추정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데요. 이 상황이 합의에 의한 불륜이다 라고 몰아가고 싶은 사람들이겠죠. 지금 이제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가 좋아했던 거 아니냐. 어떻게 이 4번씩이나 그렇게 당할 수 있느냐. 또 새벽에 왜 혼자 거길 가느냐. 뭐 이제 이런 댓글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행이 어떤 일을 하고 캠프가 어떤 조직이고 뭐 도청이 어떤 조직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수행비서라는 건 정말 24시간 다 다녀야 되는 거고 이게 뭐 여자가 수행이라서 문제다라는 말 자체는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지사가 와라 이렇게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근데 김지은 씨가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것을 말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뭔가 조치를 취해줄 수 없다라는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자기 혼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일을 그만둔다 한들 내가 누구에게 이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피해 보상까지 생각 안 하더라도 그냥 나 혼자 그냥 떨어지고 말겠구나. 그런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저는 물론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알았지만 그동안 이렇게 김지은 씨와 연락했던 것들을 쭉 살펴보면 그간의 신경들을 잘 알 수가 있는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한국에서는 살 수 있겠냐. 내가 뭐 여기서 잘리면 어디 가서 취직이 되겠냐라는 그런 말들을 저한테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김지은 씨가 힘들어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업무가 힘든 줄 알았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저희도 안희정에 대한 믿음이 컸고 그 주변에 친했던 사람들이 안희정에 대한 믿음이 크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말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김지은 씨가 무슨 사생팬이라서 안희정한테 뭐 따라다녔다? 수행이라는 거는 사생팬이라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도지사가 임명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발탁을 하는 거죠. 김지은 씨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안희정에 대한 팬심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죠. 정치인에 대한 존경심은 있고 그런데 연애 감정, 사사로운 감정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건 누구보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김지은 씨라는 사람은 캠프에서 일할 때도 성실한 걸로 정평이 나 있었고 자기가 맡은 업무
대해서 책임감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사사로운 감정으로 일을 했다는 거는 그건 김지은 씨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를 모욕하는 그런 말이죠. 이런 일이 터지고 나자 그 당시 캠프에 있었던 분들이 그 당시 캠프 내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성폭력적이었다 이런 또 이 폭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캠프라는 조직과 도청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얼만큼 권위적인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이제 저희끼리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 노래방에서 저희가 성명서에 낸 것처럼 노래방에서 뭐 허리를 감싼다든지 뭐 그냥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붙잡고 앉아서 좀 더 있다 가라라고 한다든지 사실 그런 거 다 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데 그 성명서를 냈더니 캠프 사람들을 다 뭐 범죄자로 가해자로 만들 셈이냐라는 식으로 저희한테 또 전화도 많이 오고 네 그랬습니다. 최근까지도 김지은 씨와 연락하고 계시죠? 김지은 씨는 지금 신변 보호 요청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가족하고도 연락이 안 되고요. 저는 이제 김지은 씨 변호인단이라든지 김지은 씨가 보호받고 있는 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신경이 어떻답니까 지금? 지금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불안해하고 아무래도 2차 가해 내용 중에서 보면 뭐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과정들을 너무 힘들어하죠. 혼자서는 못 버티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아까 누군가 즉 그 불륜에 의한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그런 악성 댓글들을 달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제가 특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것도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그냥 2차 가해 내용들을 생산, 유포 및 확산시키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거나 정말 악의적으로 이 상황을 꼬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피해자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의 본질을 흐트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에, 이 사회에서 이렇게 김지은 씨처럼 용기 있는 말 한마디가 아니었고 이런 충격과 자극이 없었다면 어쩌면 저조차도 깨닫지 못했을 수 있는 상황을 지금 올바르게 바로잡아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이 잘못된 일을 계속하려고 그런 2차 가해에 동참하고 계시는 건지 전 너무 답답합니다. 피해자들을 제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명백하게 권력과 위기에 의한 성폭행이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한 분 만나봤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 씨가 2차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공개 편지에서 김 씨는 자신은 어떤 특정 세력에 속해 있지 않다며 협박과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백을 한 전 정무비서죠. 김지은 씨. 김지은 씨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가 되면서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제였죠. 자필 편지를 통해서였는데요. 이 미투 폭로 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은 악의적인 거짓 이야기가 유포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내용의 긴 편지를 쓴 겁니다. 이 편지는 김지은 씨를 돕고 있는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이 협의회 대표 만나서 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배복주 상임대표 연결합니다. 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은 씨는 지금 언론에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할 정도 상황이 아닌가 봐요. 일단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얼굴이 알려졌기 때문에 예. 외부 생활을 전혀 못하고 있고요. 그 인터뷰 후로는 심리적으로 전혀 못 나가고 있어요, 외출을? 검찰 출석 때 처음 그게 나가신 처음. 거고요. 예. 그 이제 정도? 심적으로 예.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자, 이런 중에 김지은 씨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그때 인터뷰 이후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서 전 자필 편지가 나오는 걸 보면서 상황이 오죽하면 2차 피해가 오죽 심각하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은데 이렇게까지 써야겠다 한 이유는 뭘까요? 결심의 계기. 김지은 씨가 자필 편지를 쓰게 된 결심은 결정적으로
그 본인하고 가족에 대한 이제 허위 사실이 막 이렇게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걸 보고 매우 힘들어하셨고요. 특히 이제 가족에 대한 예. 피해가 이제 있는 걸 보고 편지를 좀 써서 알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좀 하신 것 같아요. 특히 가족 부분. 예. 자, 가족 부분에 대한 허위 사실이 뭔가 대부분 분들이 뭐 인터넷을 통해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지금 막 유포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부득이하게 제가 좀 옮겨보자면 김지은 씨의 부친 아버지 경력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의 당협위원장이었던 대전의 유지 출신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뭔가 김지은 씨가 지금 어떤 기획에 의해서 음모에 의해서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폭로를 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글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사실관계 확인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고요. 우선 가족과 관련된 정보들은 모두 허위고요. 모두 허위라 하면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자유선진당 그 그런 적 여권 없고, 쪽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란 네, 말씀이세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당협위원장 아니고요. 예, 전혀 당원이었던 아닙니다. 적도 없고요. 네,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김지은 씨가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거고 편지에도 적혀 있어요.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그렇죠. 네. 전혀 아니란 말씀. 어제 저희가 밤에 제가 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예. 김지은 씨한테 확인을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우선 가족과 관련돼서 지금 돌아다니는 모든 정보는 허위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정보도 대부분 허위이거나 혹은 과장된 정보, 이런 허위 찌라시에 대해서 저희 전국 성폭력상담협의회가 수사 요청을 할 예정이고. 수사 요청? 네네. 법적으로 밝혀내야 곧 할 된다 예정이고. 생각하시는군요. 예, 충분히 다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은 씨가 편지에 표현한 거는 어느 특정 세력에 속해 있지 않다. 우리 가족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좀 추상적으로 넓게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좀 꼼꼼하게 지금 들여다본 건데 전혀 어떤 당의 당원인 적도 없고 특히나 새누리당, 자유선진당 당협위원장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두 다 허위 정보라고. 모두 다 허위 정보다. 본인과 관련된 부분도 다 허위 지금 찌라시가 돌아다니고 대부분 있다. 허위이거나 가장된 과장이다. 정보. 네. 그중에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것도 불가피하게 제가 사실 확인은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왕에 사실 확인하고자 쓴 편지니까 돌싱이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가 지금 이혼한 상황이다라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왜 돌아다니는 찌라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실도 막 돌아다녀요. 그 부분에 그건 대해서. 맞습니다. 네. 그건 맞고. 네, 그 혼인한 적이 있고 이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은 예.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어쨌든 권력관계 안에서 본인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물론이죠. 본인의 혼인 경험이 여기에 전혀 관련이 없고 그리고 결혼했던 여자라는 부분 때문에 예. 오히려 쉽게 사람들이 성적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예. 저런 경험이 있는 여자가 왜 저렇게 성폭력이라는 언어를 갖다 붙이는가 이런 식으로 아주 성폭력과 이 성적 관계를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설명하는데 유효하게 작동하는 게 결혼 경험인 것 같아요. 바로 그래서 그 부분을 네. 넣어서 지금 누군가가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시는 거군요. 일부러 그 프레임을 씌우고자. 네, 바로 그게 과장이고 찌라시고 알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막 지금 확산이 되니까 결국은 본인이 나서서 좀 바로잡겠다 하고 편지를 쓰고 오늘 인터뷰에 대표님이 나서신 건데요. 그 내용, 편지 내용 중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거짓 이야기를 모두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정보가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는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이렇게 편지에 적혀 있던데 누가 지금 만들어서 유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김진 씨가 이제 정보를 인터넷이나 정말 최측근 신뢰하는 몇 분들하고만 이렇게 소통을 하시거든요. 예. 도움을 주시고 있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이제 김지은 씨는 안지사의 수행비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예. 이 주변의 관계성이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는 알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지금 이것들을 만들어서 혹시 유포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김지은 씨는 하시는 건가요? 김지은 씨뿐 아니라 저희들도 하고 있죠.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지금 만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유포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예, 예. 이런 생각을 사실 너무 상식적으로 해봤을 때, 예. 저조차도 그런 강한 의심을 갖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2차 피해가 이렇게 심각해진 게 주말을 지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런 거 하니 CCTV 얘기가 나오면서부터가 계기였던 것 같아요. 검찰이 김지은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 건물을 압수수색하고 CCTV를 확보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안전지사 모습하고 김지은 씨 모습이 담겨 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여유 있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내가 봤더니 이렇더라. 이거 좀 확인해 보셨어요? 그거는 저희 측에서도 조금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CCTV는 공개된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공개된 적이 없는데 지금 다 봤다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CCTV를 검찰에서 공개한 적이 없고, 다만, 출입하는, 안 지사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김지은 씨가 들어가고, 김지은 씨가 몇 시간 있다가 나오고, 요런 영상이 확인됐다. 이 정도만 이제, 기사로? 이게 사실 검찰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CCTV 오피스텔 CCTV는 공개된 적 없다. 지금 전혀 없죠. 전혀 없다. 전혀. 대표님도 못 보셨고 김지은 씨도 못 본 거고. 전혀.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건. 또 하나는 4번이나 성폭행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김지은 씨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33살의 성인 여성 그것도 지사의 정무비서를 할 정도로 수행비서를 할 정도로 인지가 뛰어난 여성이 4번이나 과연 성폭행을 당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어느 정도 자발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 안 지사 주장처럼 합의하에 이루어진 건 아니냐라는 지금 일각의 여론들이 막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지은 씨의 답변은 어떤가요? 어이없어하죠. 왜냐하면 안 지사와 김지은 씨 관계는 그 위치 자체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나 위치가 아니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지점인데, 이를테면,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되게 압도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업무는 지시를 따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지은 씨의 위치에서 왜 저항을 못했냐, 왜 거부를 못했냐, 나를 말하는 것 자체는 정말 입장을 좀 바꿔서 어떤 사람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우월적지를 이용한 성범죄의 전형이라고 생각을 권력형 성범죄의 합니다. 전형이다. 이건. 아예 일을 그만둘 생각을 라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4번이나 그랬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을 시작하신 게 작년 7월이잖아요. 작년 7월 동안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안 한 게 아니에요. 엄청 이제 노력을 했고. 측근한 사람에게 얘기한 정도 말고도 더 적극적으로 했다고 합니까? 네, 당연히 그 부분은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 그건 참고인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입증을 해낼 것이고, 어쨌든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게 바뀌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월 달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자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한 게 이제 마지막 2월 25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바로 이제 발표를 하신 건데, 다 얘기를 했고,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자료들이 있고. 그래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측근에게, 선배에게 한 명하고 상의를 한 걸 정도로만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매번 성폭행이 있을 때마다 주변에다 얘기했던 것을 이번에 검찰 조사가 다 얘기하셨단 말씀이에요. 증인도 있고. 네네. 아마도 제 참고인 전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이 김지은 씨와 다른 한 분, 그 전 연구원이었던 분이 한 분 계시죠. 이분 외에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지은 씨가 방송에서 말씀하셨듯이 추가 피해자는 더 있는 건 맞고요. 아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최소 1명 이상은 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의 연구원 A 씨 지금 말고도 고소하신 분들 말고 최소 1명 이상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네, 그분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역시 성폭행, 성폭력이 분명하고요. 네, 모두가 동의되지 않은 성관계이고 예. 그 동의되지 않은 성관계는 우월적지 권력을 위한 성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고민 중이신 거군요, 지금. 본인의 모습을 공개하면서 이걸 문제 제기할까 말까를. 그런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지금 합의하에 의한 성관계라고 생각을 한다.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법적 대응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논리를 깰 증거들, 증인들 입증할 자신 있는 상태십니까? 네, 김지은 씨는 사실 모두 진술했고 이에 부합하는 모든 이제 참고인들, 증거들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배복주 상임대표였습니다.